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도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파버카스텔 사비 연필하고요. 지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까렌다시의 수채 크레용, 정식 명칭은 네오컬러2라고 하네요.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 브러쉬도 준비했습니다. 뒤에 그림처럼 미리 수채화로 바탕 작업도 해 두었고요. 그럼 먼저 바탕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이에 물칠을 먼저 해 놓습니다. 이렇게 물을 먹은 종이에 수채화로 칠을 하면 부드럽게 번지면서 은은한 바탕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계도 생기지 않고요. 이번에도 스케치를 보면서 그 장면과 어울리는 느낌으로 바탕 작업을 했습니다. 흰 바탕에 수채 크레용으로 바로 그림을 그리면 산뜻하고 깔끔한 맛은 있지만 너무 가벼워져서 이야기 속 상황이나 정서를 담아내기엔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탕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물칠을 할 때 합판에 테이프로 고정을 해줘야 종이가 울지 않는데요. 연재 작업이다 보니 여러 장을 빨리 그려야 해서 그냥 작업했습니다. 덕분에 마르고 났더니 종이가 정말 많이 울었네요. 오늘은 이 바탕 위에 연필로 밑작업을 하고 수채 크레용으로 채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연필 스케치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채색을 위한 경계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 안에서 연필선이 톤과 질감을 담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채색을 다해도 연필선은 밑에서 톤으로 남아있게 두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은 최대한 약하게 긋고 명암 위주로 연필 작업을 했습니다. 전부터 연필과 수채 크레용이 협업을 한 그림에 관심이 많아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곤 했는데요. 연필의 손맛과 크레용의 또렷한 색깔, 그리고 물로 칠하면 풀어지면서 어우러지는 독특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직은 숙달이 덜 되어서 자유롭게 쓰진 못하지만 가끔 잘 나올 때는 느낌이 아주 좋더라고요. 지난 영상을 보신 몇 분이 여러 장면을 짧게 보는 것보다 한 그림의 완성 과정을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은 대표 장면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필선으로 어두운 부분에 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필로 톤과 질감을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로 채색을 해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나중에 디지털 채색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 톤을 만들었으니 크레용으로 형태를 잡아보겠습니다. 면 안쪽까지 많이 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로 번지게 할 때 안쪽으로 번지게 하면 되니까요. 오히려 많이 칠해 놓으면 물칠을 할 때 너무 진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물칠을 합니다. 일반 수채화 붓과 아쿠아 브러쉬로 함께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저에게는 수채화 붓이 사용하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라면 수채 크레용 몇 자루와 연필, 아쿠아 브러쉬만으로도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아도 수채 크레용을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네요. 너무 진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선이 다 뭉개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만큼 매력적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채색한 몇 장면을 더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때문에 정신이 없어 편집이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기법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